골드만삭스에서 매그니피션트 세븐에 대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그니피션트 세븐은 미국 주식을 이끄는 대형 기술주를 말하는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아마존, 알파벳을 말합니다. 이 7개의 종목이 S&P 500 전체에서 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주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이 주식들과 S&P 500의 다른 493개의 주식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현재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PEG를 들고 있습니다. PEG란 Price Earning to Growth Ratio의 약자로 PER을 EPS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PEG는 과거 마젤란 펀드를 이끌었던 피터 린치가 만든 지표로 피터 린치는 PEG가 0.5 이하면 매수, 1.5 이상이면 매도를 검토했었다고 했었습니다. PEG는 주가에 비해서 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까지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주식회사를 분석할 때 특히 중요한 수치이며 낮을수록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매그니피션트 7, 이하 M7의 PEG는 1.3배 수준인데 반해 S&P 500의 PEG는 1.9배입니다.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M7의 주식이 S&P 500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표에서는 그 상대적인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S&P 500에 대한 M7의 PEG 비율이 최근 0.7 수준인데 이 정도로 떨어진 것은 지난 10년간 5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013년 이후 상대 비율의 중간값은 0.84였으며 23년 1월만 해도 M7은 S&P 500에 비해서 18% 수준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런 프리미엄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미국 국채 수익률의 상승을 그 원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국채 수익률이 대형 기술주들은 2달 동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0bp 이상 상승했었을 때 다른 493개의 주식에 비해서 수익률이 저조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원인만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M7의 주가를 예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크게 2가지 이유로 앞으로 이 주식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분기 실적인데 다른 주식들은 매출 성장이 1%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M7은 1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또 국채 금리가 연말에는 4.3%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시 주식의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M7 주식이 성장성을 고려하는 수치인 PEG를 고려한다면 현재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국채 수익률이 높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데 연말까지는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니 매수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내년 초에는 국채 수익률이 4.6%로 다시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 예측을 모두 반영한다면 지금 사서 연말에 다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려는 시점에 팔아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식을 계속 사고 파는 투자가 아니고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 가져가는 투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서 연말에 다시 파는 식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M7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한다면 반드시 PEG의 최근 동향을 살핀 이후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PEG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텐데 대표적인 사이트가 핀비즈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PEG 항목을 누르면 현 시점에서 주식들의 PEG가 낮은지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매수하는 주식의 경우 PEG를 꼭 한 번씩 체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